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이게 뭐 암호화폐 세계로 들어가는 티켓 같기도 하고 또 어쩌면 달러의 미래를 좀 좌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 자료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기술 이야기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돈 그리고 결제 방식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가 간의 힘겨루기하고도 연결되는 거라서요. 오늘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할까요? 네, 그 스테이블 코인 일단 출발점은 아주 간단했어요. 그 비트코인 같은 기존 암호화폐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가격 변동이 너무 크니까 실제 거래에 쓰기가 좀 어렵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고 나온 거죠. 아, 변동성. 네, 그래서 보통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1대1로 딱 고정시키려는 그런 시도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복잡한 기술 그 자체보다는요. 기술보다는 이거 진짜 1달러로 바꿔주나 하는 어떤 신뢰,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데서 이걸 받아주지 하는 유통망,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신뢰랑 유통망. 그러고 보니 초창기 모델들은 그래서 그 신뢰 문제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2014년에 처음 나왔던 테더, USDT가 시장을 거의 뭐 잡고 있었는데 담보자산을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해서 좀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계속 있었죠. 감사를 거부한다거나 뭐 중국 헝다 채권 가지고 있다 이런 의혹도 있었고요. 아, 결국 이 담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보여주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 문제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2022년에 있었던 테라 USD, 그 UST랑 루나 사태였죠. 아, 네. 정말 충격적이었죠. 이거 뭐 실물 담보가 아예 없이 그냥 알고리즘만으로 달러 가치를 유지하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시도였는데요. 네. 근데 이게 시장 불안감이 좀 커지니까 뭐랄까 순식간에 시스템 전체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400억 달러가 그냥 사라졌다고? 네, 거의 그 정도 규모였죠. 그래서 이 사건이 준 교훈이 스테이블 코인은 만드는 것보다 이게 지키는 게 훨씬 어렵구나. 특히 그 튼튼한 담보 없이는 정말 위협할 수 있구나. 이걸 아주 뼈아프게 보여줬죠. 이 테라 사태가 결국에는 미국 규제 당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서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옐런 재무장관 같은 사람들이 나서면서 이거 봐라. 근거 없는 통화 시스템이 어떤 재앙을 부르는지 보여줬다. 이러면서 규제 논의에 확 불을 붙였죠. 방향도 좀 명확해진 것 같고요. 네, 방향은 이제 명확해졌어요. 담보자산은 무조건 미국 국채나 현금성 자산처럼 진짜 안전한 걸로만 하고 테라 같은 알고리즘 방식은 뭐 사실상 퇴출시키는 분위기죠. 아예 안 되는 걸로. 네. 그리고 발행하는 회사는 당국에 딱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받아서 담보 제대로 갖고 있는지 증명하고 또 언제든 사용자가 원하면 달러로 바로바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 이걸 갖추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마치 그 서클이라는 회사의 USDC 모델 이걸 거의 표준으로 삼으려는 것처럼 보이네요. 거기는 처음부터 좀 규제에 친화적으로 갔잖아요. 네, 맞아요. USDC는 뭐 처음부터 100% 실물 담보, 그리고 투명성, 이걸 엄청 강조하면서 신뢰를 쌓아왔죠. 네. 물론 뭐 2023년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SVB 사태 때 예치금 문제 때문에 잠시 1달러 밑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도 겪긴 했어요. 아, 그때 잠깐 디패깅 됐었죠. 네.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 담보 자산을 그냥 갖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두느냐까지도 중요하게 봐야 하는구나. 이걸 또 보여준 셈이죠. 서클은 곧 IPO도 한다고 하고요. 아, 상장까지. 근데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공을 들이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그냥 시장 안정화? 이 차원을 좀 넘어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거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여러 사료들을 보면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그냥 새로운 디지털 화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보는 건가요? 이걸 21세기형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달러 패권이요? 네. 과거에 왜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하게 묶었던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이제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의 영향력을 더 확장하고 강화하려는 그런 전략이라는 거죠. 와, 그 작동 방식이 되게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담보자산 대부분을 미국 국채 같은 달러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의 99%가 달러 기반 자산이죠. 그러면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면 늘수록 자연스럽게 달러랑 미국 국채 수요가 같이 늘어나고 이게 결국 달러의 힘을 더 키운다. 이런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심지어 크리스토퍼 얼러 연준 이사 같은 사람은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달러 힘의 근원은 뭐 CBDC 같은 기술이 아니다.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 그리고 풍부한 국제 시장 유동성이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걸 더 강화시켜준다. 이렇게요. 와, 연준 이사가 그렇게까지? 네, 심지어 미 재무부 자문위원회 TBAC라고 있는데 여기서조차 스테이블 코인을 국채 수요의 어떤 구조적인 주요 변수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 스테이블 코인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신호죠. 시장 성장세도 정말 엄청나던데요. 벌써 규모가 한 2,300억 달러 넘었고 몇 년 안에는 이게 뭐 2조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더라고요. 네, 성장세가 가파르죠. 실제 사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 금융 시스템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인 건가요?
장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일단 거의 실시간으로 국경 없이 송금이 가능하고요. 네, 속도. 수수료도 훨씬 싸고 은행 계좌 없어도 스마트폰 지갑만 있으면 접근하기 쉽죠. 그리고 특수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돈이 지급되는 프로그래머블 결제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아, 프로그래머블. 네. 그래서 단순히 거래소에서 잠시 위험 피하는 용도 말고도 달러를 구하기 좀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게 사실상 달러처럼 합성 달러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쓰이기도 해요. 합성 달러. 연간 거래의 규모가 이미 비자 카드망이랑 비슷하다는 거.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크죠. JP모건이나 블랙록 같은 전통 금융 강자들이 왜 뛰어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달러가 거의 99%를 꽉 잡고 있는 시장인데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네,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죠. 달러의 엄청난 지배력, 또 사용자 확보 문제, 아직 우리나라에 명확한 규제가 없는 점, 넘어야 할 살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료에서는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달러를 정면으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국내 금융 시스템 혁신의 어떤 촉매제로 이걸 활용하는 빠른 추격자, 즉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쓰는 건 어떠냐는 거죠. 아, 촉매제로 활용한다? 네, 디지털 시대에 우리 통화 주권을 지키면서도 예를 들어서 소액 결제나 포인트 시스템 같은 걸 통합하고 또 K 콘텐츠 같은 우리 수출 산업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일리가 있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단순한 암호화폐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 그리고 각국의 통화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몇 번의 큰 위기, 테더 논란이나 루나 사태 같은 걸 겪으면서 안정성하고 투명성이 정말 핵심이라는 교훈을 얻었고요. 그렇죠. 특히 미국은 이걸 달러 패권 강화의 기회로 보고 아주 발빠르게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는 거고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변화는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돈을 주고받는 방식의 변화는 물론이고 국경 간 거래 효율성 증대, 나아가서는 우리가 쓰는 돈 자체의 개념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처럼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고 봐야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특정 통화의 환율을 고정하는 페그제는 사실상 그 나라 통화 주권의 일부를 넘겨주는 것과 비슷하다고요. 네, 그런 분석이 있죠. 만약에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전 세계로 정말 널리 퍼져나간다면 어떤 공식적인 페그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디지털 달러화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디지털 시대에 국가가 가진 통화 주권이라는 게 과연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게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